안녕하십니까. 자, 소득세법 5번째 주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모든 수당은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그 소득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회사를 뭐 다녔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다니고 있거나, 그죠? 어쨌든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는 회사에서 분명히 재직을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식대는 비과세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0만원, 식대. 그래서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뭐 명목요하에 불구하고,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추석 명절이다. 추석 명절인데 뭐 근로자 그냥 보내기 섭섭해서 손에 참치캔 2만원짜리 하나씩 들려보냈다. 그리고 2만원은 그 다음 달 급여 원천 징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돼야 돼요.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뭐 적용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의 소득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녀가 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애기도 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 양육비 쪽으로 뭐 10만 원을 보조해 준다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들이요. 뭐 그다음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회사에 이제 뭐 출퇴근하는 방법이 무슨 뭐 제가 뭐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만약에 내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내 차는 그냥 회사 주차장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 업무에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내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 차가 키로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키로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키로수가 올라가면 내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니려면 기름을 먹어요, 애가. 그죠? 기름값도 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차 가지고 운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업무에 사용할 차를 사줘야 돼요, 회사가. 그죠? 회사 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회사가 사주면 전혀 문제 없죠? 그 차는 회사 차고 가치가 떨어져도 회사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회사 차의 기름은 회사가 넣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업무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차량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임직원의 차를 이용해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임직원의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회사 차량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 별도로 무슨 기름값이나 그런 거를 건바니 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더 주면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과세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조문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조네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호 보시면 근로와 퇴직소득 소개되어 있고 보시면은 마범 보시면은요. 우리 4대 보험 같은 거 있죠? 아니, 4대 보험이 아니네요. 이거는 뭐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같은 거, 출산 전후 급여, 그다음에 요런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있죠? 식대를 제외한 숙박을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당직을 썼더니 모욕값 5만 원 줬다. 그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너범 보시면은 4대 보험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50%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부분도 이제 그것도 비과세죠. 사실 이제 근로자가 내야 되는데 50%를 회사가 내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식사대 또는 식사대인데 식사대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머버는 이제 6세 이하의 자녀 양육 보육 수당 같은 것들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조 보시면 실비 변호사 성질의 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돼 있고요. 그다음 비과세 식대 여기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 근로자가 받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이런 것들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과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과세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까지 합쳐서 그 5가지의 소득세법상 주제를 가지고 소득을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